예루살렘의 성전 외에 예언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구도가 맞춰지려면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서방 세력 전반이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 나설 정도로 이스라엘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대영 제국의 시절부터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유대계 자본이 서구권에 촘촘하게 뻗어나가면서 보다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또한 이스라엘을 지지하기는 했지만 바이든의 민주당 정권은 그렇게 이스라엘과 친한 쪽이 아니어서 가자 사태가 이번에 처음 터졌을 때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또한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게 더 공고하게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방과 남방 세력의 연합입니다. 이란을 필두로 하는 이라크, 쿠웨이트, 시리아, 레바논 이런 국가들은 시아파 이슬람권이죠. 이 시아파 이슬람권은 반미 항쟁 노선을 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아파와 대립하는 수니파 이슬람권은 친미 노선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관련 주제에 대해서도 수니파는 온건한 입장을 보이는 반면에 시아파는 반이스라엘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슬람권이 분열되어서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방 세력의 약화입니다. 한참 전쟁이 진행되어서 전투력이 소모된 상태에서 북방과 남방에 합세하는 식으로 동방이 참전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적그리스도는 두려워하기는커녕 노하여서 대응하고 전쟁은 서방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동방 세력이 한참 약하지 않으면 이렇게 서방이 일방적으로 중간에 참전했음에도 그렇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려면 동방이 북방과 남방에 취하는 태도가 미온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참전을 했겠죠. 적대하지는 않지만 갑자기 터진 전쟁에 함께 뛰어들 정도로 친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적대한다면 서방하고 힘을 합쳐서 이 북방과 남방을 대적해서 참전을 하겠죠. 동방에는 많은 이슬람권 국가들도 있습니다. 특히 남아시아 쪽에 많죠. 그런데 또 비이슬람권도 있기 때문에 또 서방과의 관계 또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구도가 맞춰지고 있다. 우유부단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맞춰지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권 국가들은 보다 적극적이겠지만 그 북방과 남방을 도와주는데 동양의 이슬람권 국가들은 중동 지역으로 군사력을 투사할 여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 중공,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외부로 군사를 투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군사력을 가진 지역이 관건이 되는데 일본은 친미 국가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공 사이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중공은 지금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친서방이죠. 그 확장을 선호하는 중공의 성향을 고려할 때 한 번 지금 꺾이지 않으면 처음부터 참전하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지금 한번 몰락한다면 근미래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그렇게 처음부터 참전할 여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몰락하고 있죠. 따라서 3차 세계대전의 동기가 유대의 제3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또 북방 세력의 주도로 남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치고 올라가는 것으로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하마스가 가자지구 접경 지역의 민간인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된 분쟁은 3차 대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5차 중동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쟁이 이전과 이후의 맥락을 상당히 바꿀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이 시작된 후에 하마스가 예루살렘과 텔아비브로 로켓을 투사한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제3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무의미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제3성전 건축을 시도하려면 가자지구를 없애던가 아니면 충분한 통제력을 확보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자지구에서 예루살렘으로 로켓을 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이스라엘은 1000명 이상의 민간인 손실을 겪은 후 가자지구의 테러 행위를 어떻게든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며 또 그렇게 할 의지와 전술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자지구를 영구적으로 점령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류하고 있는 국제관계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가자지구를 아예 드러내는 것이 아닌 통제력을 확보하는 선에서 멈춘다면 그건 충분히 가능하겠죠.
어찌되었든 이번 분쟁을 계기로 가자 지구가 예루살렘의 안전에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고, 이는 성전 건축을 위한 하나의 기반이 확보되는 것과 같을 겁니다. 또한 서구권이 이스라엘을 지지해서 방어해줘야 되는데, 이번 사태에서 서구권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또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어준 얼마 후에 이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선례가 남겨지기 때문에 근미래에 다시 분쟁이 발발해도 미국과 영연방은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럽 경제의 대부분을 영국과 독일이 차지하며 또 미국이 유럽을 백업해왔다는 거. 그러니까 유럽 경제가 나빠질 때마다 미국이 사실상 지지해주면서 무너지지 않도록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 그리고 영연방은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과 궤를 함께 한다는 것. 현 중동 문제의 책임을 영국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미국은 영연방을, 또 영연방은 유럽을 3차 세계대전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영제국의 중동 지배 이후에, 특히 구소련의 붕괴 이후에 러시아는 중동의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영향력이 축소된 거죠. 러시아와 중동 모두 자원을 주요 수출품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자원 수출이라는 면에서는 경쟁구도 비슷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테러전을 겪으면서 IS가 점령했던 시리아에 러시아가 진출해서 미군과는 달리 주민들의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주민들이 테러 단체를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군은 공정한 재판을 원하기 때문에 무슨 분쟁이 하나 생기면 조사하고 재판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 테러 조직들은 한번 점령하면 샤리아법이라고 자기네 그 이슬람 법을 적용을 해서 아주 빨리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진출했을 때 이 러시아는 미군과는 달리 좀 인권 같은 걸 크게 개의치 않으니까 빨리빨리 처리를 잘 해줬어요. 그리고 또 이 러시아의 과감한 성격이 주민들의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죠. 그런데도 또 군사연합을 꾀할 수 있을 정도로 중동 지역과 가깝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배후로 이란이 지목되고 있고, 또 이란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조종한 세력으로 러시아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반미 성향을 띠는 이슬람권과 러시아가 한통속인 것이 조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전으로부터 세계의 관심을 돌려서 지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이란을 사주했고, 이란은 미국의 제재가 완화된 후에 벌어들인 자금으로 하마스를 지원했다는 주장인데요. 이것은 확실하게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서서 군대를 보내줄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이 정치 군사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슬람권 중에 반미 세력과 러시아가 가까운 거니까 그럼 친미 세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좀 이변 비슷한 것이 벌어졌는데, 사사건건 대립하던 시아파 수니파 이슬람권이 한 목소리를 낸 거죠.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가자지구 문제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방인 동시에 자국 방어를 위해서 미국제 무기를 많이 수입해서 구성했습니다. 군대를.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왕자가 지도자로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친팔레스타인 계열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자기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한 것은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지한다 이런 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전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하마스의 관계 또한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가자지구 쪽을, 그 하마스 쪽을 지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5차 중동전을 계기로, 제가 5차 중동전이라고 해도 죄송합니다.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닌데, 하여튼 이 가자지구 사태를 계기로 서로 반목하던 남방 세력이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연합되고 있는 것이고, 또 북방 세력과도 연합되는 구도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서방과 대립하던 러시아, 즉 북방 세력은 우크라이나전뿐 아니라 이번 중동전을 통해서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독일에서는 원전 17기를 폐쇄했습니다.
친환경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요. 메르켈 총리 때 그렇게 했죠. 그 정도로 러시아와 독일이 친화하는 분위기에 있었지만 역사적 맥락이 전쟁을 통해서 급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방과 서방에 있어서 3차 대전에 지금까지 보면 유럽과 러시아가 친해지니까 얘네가 싸우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의 일을 계기로 최근의 에너지 사태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서방과 유럽과 러시아가 갈라서게 되는 거죠. 동방 세력은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도 중동의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중공 또한 이미 서방 기업들의 철수 및 미국의 제재로 인해 사실상 몰락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참전해서 군력을 소비한다 그러면 중공구 인민들의 지지를 끌어내기가 어렵겠죠. 동양에 있는 이슬람권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지역까지 투사할 수 있는 군사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무엇보다도 이 전쟁을 통해 유가가 변동하는 것에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번지는 것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정도일 뿐입니다. 이 시리즈의 결론을 요약하겠습니다. 가자지구 사태는 이스라엘과 이방 족속들 사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의 양상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다만 다윗 왕국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이 강성했던 시기의 상황과 더 닮았습니다. 그럼에도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요건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대 가자지구 및 레바논, 미국 대 범이란 시아파 이슬람권의 전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3차 세계대전으로는 이번 사태로 인해 번지지 않을 겁니다. 지난 1에서 4차 중동전을 보아도 이집트가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집트가 호전적이지 않습니다. 그에 더해 이스라엘에 대항해 전쟁을 벌이겠다는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은 내부적 문제로 힘을 모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둘러싼 남방 세력의 연합, 북방 세력과 남방의 연합, 북방과 서방의 대립, 그리고 남방과 서방의 대립이라는 구도는 이전과 달리 보다 뚜렷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서방 세력의 이스라엘 지지라는 기존에 존재하던 구도는 심화 가속되고 있습니다. 강화되고 있는 거죠. 또한 제3성전 건설에 직접적으로 방해가 되는 가자지구의 테러 조직을 확실히 제거 또는 통제할 계획을 이스라엘이 수립하고 또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전과 달리 3차 대전이 발발하는 구도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이나 다다음의 사태가 뭔가 벌어진다. 그럼 그때에는 3차 세계대전이 될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아닙니다. 그럼 이것으로 5차 중동전 또는 가자지구 사태에 대한 내용을 일단락하고 본래의 계획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시리즈 단위로 제작하기 때문에 다시 영상을 업로드할 때까지 2-3주 이상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업로드할 땐 시리즈 단위로 제작을 하니까 2-3개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 시리즈를 잇는 다음 영상은 종말론에 대해서 기독교 종말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